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합타임. 지금은 125만 요정, 네. 곧 130만 요정이 되실 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신변님 앞으로 오늘부터 신블리라고 하겠습니다. 신블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보셔가지고 말이 살짝 꼬이면 오늘 꼬였네. 그래도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내일부터 잘하면 되겠지. 스스로 반성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뭐 하나 먼저 네, 여쭤봐도 돼요? 여쭤보시죠. 어제 사실 방통위에서 YTN하고 연합뉴스 TV 전부 다 그 최대 주주 변경 네. 승인 될 줄 알았는데 네. 을지재단에서 그 신청했던 연합뉴스 TV는 아예 그 부결 의견으로 보류가 돼서 네. 을지재단이 을지 학원입니다. 을지학원이 안 할랍니다. 네. 신청 철회를 해버렸고 맞아요. 그다음에 유진 ENT, 네. YTN도 신청 일단 승인이 보류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YTN 관계자분들도 사실은 예, 어제 언론아싸 하면서 YTN 노조위원장님이 네.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그 찬바람에도 계속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제 그렇죠. 그 결과를 모르는 채. 예. 근데 보류가 나온 거에 본인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예상 밖에 예. 결과가 나온 거죠.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불도저처럼 다 몰고 갔는데 그렇지. 갑자기 보류가 난다고? 예. 그런데 거기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건 해도 네. 해도 너무하다. 예. 이 유진 그룹의 유진 ENT라는 회사가 네네, 지금, 신청을 한 거죠. 네, 신청을 했는데 이게 1인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인수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너무 계획이라든지 그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예. 다시 좀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예. 얼마나 부실했으면은 사실 밥상 다 차려준 거잖아요. 떠먹기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부실했던지 아니면 이 그룹이 인수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인 또 목소리가 나왔던 건지 네네. 어쨌든 이 보류에 대해서도 YTN 이제 지부장님께서도 고한석 지부장님도 사실 예상 밖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보고됐고 내일 네.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돼서 이상인 부위원장 지금 네. 대통령이 지명한 1인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박성중 의원이야 1인 체제에서도 뭐 승인 심사 등등의 주요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당연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실은 이상인 위원장은 네. 유진그룹, 유진 ENT와 이해 충돌 여지가 있어요. 오. 과거에 그 유진그룹의 오너 그 창립자 아드님 되시는 분은 형사 재판에서 변호를 했거든요. 오. 그러면은 사실은 스스로 기피를 하는 게 네, 맞는 건데. 도리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는 그 편파 심사의 시비가 네. 없도록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편파 심사의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전에 방통위원회에서는 스스로 기피를 이런 재승인 심사라든지 또는 그 최대 주주 변경 심사에서 네. 스스로 기피했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명 남는데 내일 지나고 나면 한 그쵸? 명 남는데 이상인 위원장이 혼자서도 안 되지만 만약 둘이었을 때라도 스스로 기피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맞거든요. 건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건지 다들 이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네네. 나중에 따져 물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보통 지금 JTBC도 1년 넘게 계속 네네.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지금 보름 2주 만에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고 이동관 탄핵이 반드시 오늘 이제 올라갔다고 하니까 네. 내일 결과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YTN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겠고 네. 또 유진그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또 여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각각 의견이 좀 갈려 있을 수 있는데 네. 내일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한 뒤로 항명죄로 수사받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미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이 해임됐는데 네. 어제 보니까 군사경찰 병과장에서도 보직 해임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제 하루 많은
기사화가 되긴 했지만 이분이 받으실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뭔가 12.12 쿠데타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뭔가 이렇게 불의에 맞서서 싸운 영웅들이 가족들까지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을 보고도 안타깝다라고 생각만 한다면은 네.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윤 정부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진실을 밝히고자 또는 정말 억울하게 고소 고발 좌천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훈 소령 대령. 대령 네. 같은 경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제 병과장 보직해임 한 거는 두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은 이렇게 보직해임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보직으로 발령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인사규정상 군 인사규정상 이 사람은 군에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네. 현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해야 돼요. 원래 규정상. 이분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고 자식도 근데 군인인데.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럼 현역 복무 보직을 다 해임됐어. 그리고 다른 보직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른 보직으로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박정훈 대령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를 한 거 맞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병과에서 네. 병과장에서도 보직해임을 하면 수사병과에 있는 다른 수사관들, 네. 군 수사관들이 전부 다 나도 해임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정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증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죠. 네, 첫 번째는 그런 위축 효과를 국방부에서 노리고 이제 와서 보직해임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국방부가 깝깝수에 걸린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역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직 없는 네, 맞아요. 계급만 있고 보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현역 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네. 복무할 수 없다 그러면은 현역에서 강제로 예편해야 돼요. 예편시키거나 아니면은 보직을 줘야 돼요. 근데 어느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국방부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제 예편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방부에 지금 이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방부도 깝깝한 겁니다. 재판에서 그 수사병과에 있는 하급 수사관들이 네. 이렇게 좀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부담을 느끼라고 한 게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 그래서 보직해임을 했는데 보직해임을 해놓고 나니까 어떡하지? 강제 예편을 시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직을 주자니 뭔가 자기들이 이 사람은 항명한 사람이야 라고 했으니까 네. 보직을 주자니 자기들 논리에 또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거든. 일관성에. 네. 깝깝수에 빠진 거죠, 사실은. 진실은 단 하나거든요. 그 네.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덮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관심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맞아요.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뉴스타파 네네. 사실 어제 쫓겨났잖아요. 방통이 아. 거기 사전 신청 갔다가 꼭 이유가 필요합니까? 네. 이 명언을 남기셨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면서. 그래서 뉴스타파가 방통위에 이런 위법한 취재 방해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 뭐 이런 거 성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유가 뭐냐? 네. 꼭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명언입니다. 행정 절차 다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방통위 전체 회의 취재하세요라고 다 허락받았는데 네. 나가라.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부산 엑스포 참패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 과정을 들여다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 엑스포 PT 제작하는 데만 53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저 그 네, 뉴스 지금 못 봤는데. 기사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PT가 53억이라고요? PT 제작하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53억을 받았대요. 그 업체에서. 업체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월에도 이 하프타임에서 얘기했었는데 사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 4차 PPT 때 윤석열 대통령 지각해가지고. 굳이 가셨죠. 네. 지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지각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옆방에 있었다. 네. 지각한 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뭐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 진행 요원들과의 소통이 안 됐었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사과 말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는 건지. 네. 왜냐하면 보니까 정부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이거 PT 오정TV에 주시면 20만 원이면 저희가 제작 근데 캐릭 뭐 PT만인 건 아니고 보니까 네. 지난 6월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된 4차 프리젠테이션 영상, 당시 진행된 리셉션, 네. 그다음에 최종 프리젠테이션 영상에 들어간 예산이 53억이네요. 네. 이게 우리가 다 너무 합쳐서? 몇백 단위 뭐 순방비가 666억이다 뭐 하니까 이 돈이 작아 보이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 참패가 사실 비등했다고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화는 안 났을 텐데요. 네. 대통령실만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듣기 좋아할 보고만 한 거죠. 아니 앞으로 그러면 외교 내년에 더 많이 나간다면서요. 더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상 대행사 관계자, 네. 이 영상 대행사는 어떻게 대행사가 됐는가 이것도 꼭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김진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